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명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신년 인사와 향후 이 CEC의 이게 그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신년 특집 시리즈를 저희가 몇 가지 준비했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셨던 그 내용, 바로 주린이를 위한 중국 주식 백문백답 요 시리즈를 오늘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의 정보를 얻기 어렵다. 네.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많다. 이제 그러는데 이 시리즈를 통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들, 또 그게 댓글로 뭐 혹시 달아놓으시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것도 반영해서 네. 앞으로 이제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조금 쉽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백문백답이라도 꼭 100개를 채우는 거는 어떤 댓글의 그 분위기를 봐서 더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10개씩 끊어가면서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1번 질문부터 10번 질문까지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이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중국 주식은 뭐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1139개 종목만 가능합니다. 근데 네. 중국에는 4100개가 지금 상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자본시장은 보면 이제 상해하고 심천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상해 거래소에 한 1769개, 심천에 더 많이 상장되는데 2332개가 상장돼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요 차트에서 OX를 쳐놨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상해도 그렇고 심천도 그렇고 우리로 치면 거래소 시장하고 유가증권 시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외국인 개인은 거래소 시장만 살 수가 있고 네. 이제 우리로 쳤을 때 코스닥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상해든 심천이든 살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그 심천에 보면 코스닥 시장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로 쳤을 때 유가증권 시장도 아닌 그 그레이 마켓에 있는 시장이 또 하나 있어요. 중소반이라고 중소기업들이 상장한 시장이 있는데 스몰캡 시장. 예.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로 보면 유가증권 시장하고 심천에 있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주로 상장하는 요 세 개의 시장에 있는 종목만 살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중국 당국이 정한 1100개 정도의 종목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 종목은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중국 주식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성강통과 후강통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종목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살 수 있는 중국 주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 거래소의 어떤 이제 차이나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국 주식은 AB반과 HR반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반을 많이 나누는데요. 반이 많네요. 네, 그래서 중국은 AB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자본시장이 지금 우리처럼 이제 후성깡통 이전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주식을 살 수 있는 전용 시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후광도 성강통 이전에 외국인 전용 시장이 따로 있었단 말이죠. 그게 B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후성깡통 낸 2014년부터 이제 주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그 이전부터 이제 외국인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상해에도 이제 A시장이 있고 B시장을 만들었고 심천에도 A시장이 있고 B시장이 있는데 외국인은 B시장에서 주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중국 주식을 이제 위안화로 사지만 그 B주식은 예를 들어서 상해 주식 같은 경우는 US 달러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천 주식은 홍콩 달러로만 살 수가 있고요. 그래서 AB반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도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후상깡통 주식만 열심히 사지만 B 주식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거래는 많이 안 돼요. 그렇죠. 거래가 이제 그 B 주식이라는 것이 A 주식의 일부분을 떼가지고 일부분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자본시장이 계속 개박이 되면 두 개를 사실 합쳐야 되는데 네. 이 가격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났을 때 이걸 높은 쪽으로 붙여야 되냐, 낮은 쪽으로 붙여야 되냐, 이게 조금 고민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두 개는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HR반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홍콩도 상장된 회사들이 7, 80%가 다 중국 기업들입니다. 네. 근데 중국에서 홍콩에 간 주식들이 이게 H반이 있고 R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좀 다른 점인데, 네. 홍콩 시장도 마찬가지로 유가증권 시장이 있고, 또 우리로 쳤을 때 코스닥 시장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 넘어온 이제 주식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H 주식하고 R 주식인데, 이게 뭐냐면, H 주식은 중국에서 이제 홍콩에 가서 상장했다고 해서 그 홍콩의 H자를 따서 H주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R이 중요한데, R은 빨간색 레드입니다. 레드요? 붉은색 주식이 있는데, 네. 이건 뭐냐면 중국말 홍초우구 그러는데, 이게 아마 작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미국에 이제 중국 기업이 상장을 하려고 했을 때 해외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네. 그 페이퍼 컴퍼니가 중국 본토 회사를 이제 어떻게 보면 계약에 의해서 M&A를 하고, 상장이 된 것은 케이만에 있는 회사가 이제 나스닥에 상장된 것과 똑같은 구조로 네. 중국의 이제 기업들이 해외에다가 상장은 하되, 네. 그것이 나스닥에서 그런 이제 페이퍼 컴퍼니 구조하고 똑같이 만든 회사가 홍콩의 그 레드칩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 영상에서 찍었던 징동히스가 그 레드 그렇습니다. 케이스입니까? 바로 그 H 그 R 케이스. 그렇습니다. 레드칩 방식입니다. 그래서 해외 상장한 대부분의 중국의 인터넷 회사나 이런 것들은 다 레드칩 방식입니다. 레드칩 중에 큰 기업이 많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중국의 네. 이제 큰 뭐 기업들이 이제 해외 나갈 때 그 방식을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그걸 쓴 거죠. 이 거래는 뭐 다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해나 심천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가증권 시장만 가능한 거고, 나머지 창업반 시장 또는 이제 거주장반 시장, 코스닥 시장은 안 되는 거죠. 네. 대신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는 어떤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A든 그 H주든 R 주식이든 네. 또 홍콩 자체 주식이든 네. 뭐 성장주든 그건 우리가 구분만 해놨지 뭐 거래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본토에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또 영어가 또 나오는데요. 중국인데 한자어보다 영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은 SNL 주도 있다? 이 어떤 얘기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국은요, 국자가 안 된, 이제 고립화된 세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중국의 기업들은 이미 세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건요. 네. 그래서 중국은 이게 싱가포르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홍콩은 당연히 상장이 되어 있고요. 네. 이 뉴욕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런던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SNL이 그 도시. 싱가포르? 예. 그렇습니다. 이게 뉴욕, 런던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가리키는 말인데, 예를 들면 S국 그러면 싱가포르에 상장된 중국 주식, 네. N 주식 그럼 뉴욕에 상장된 중국 주식, L 그러면 런던에 상장된 중국 주식.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것 말고도 지금 캐나다에도 상장이 돼 있고, 한국에도 상장이 돼 있고, 호주에도 상장이 돼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상장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 뭐 이제 굉장히 후진 나라, 네. 그 아직 해외를 못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뭐 니오, 리오토, 뭐 샤오펑도 그렇지만 중국 주식을 꼭 그 중국 시장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이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해외 주식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생강통만 보다가 그런 것도 있다고 보면 조금 이제 그러니까 거래하면서도 왜 이럴까 하는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또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이 중국 주식의 해외 상장 방법이 어떻게 되냐? 막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해외 뭐 호주부터 시작해서 미국까지 한국까지 다 이렇게 상장을 했는데 이 중국 기업의 세계화, 주식 상장의 세계화는 그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보통은 이제 이 IPO를 한다고 그러죠. 공모를 해서 상장하는 방식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설명한 홍콩처럼 레드칩 방식이 있습니다. 네. 페이퍼 컴퍼니를 밖에 만들어서 이 페이퍼 컴퍼니를 상장시키는 방식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BDR이라는 방식, 이게 뭐냐면 백도어 리스팅입니다. 네. 그 후문으로 상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M&A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한국의 코스닥에 있는 작은 회사를 네. 그걸 M&A를 해서 중국의 회사와 합병을 시켜버리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우회 상장 같은 개념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상장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상장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 사업부를 두 개를 분리해서 네. 이제 따로따로 상장시키는 우리 같은 인적 분할, 물적 분할 같은 그런 의미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DR 상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이걸 예탁 증서를 만들어 가지고 네. 이걸 또 해외에다 상장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 삼성전자도 미국에 상장돼 있고 런던에 상장돼 있지만 그게 DR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발행한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국민은행이나 뭐 이제 이런 커스터디언 은행에다가 예탁을 해놓고 네. 거기에다 예탁 증서를 받는 겁니다. 네. 그 예탁 증서를 상장시킨 게 미국하고 예를 들면 런던에 상장돼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죠. 네. 그렇게 이제 중국 주식도 그렇게 지금 DR 방식으로 상장한 게 있고, 그것만 해도 지금 5가지 형식을 통해서 해외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우리도 한 터치를 한 적이 있지만, 이 미국이 그 회계 투명성을 이제 이유를 들어서 중국 기업을 상장 폐지시키겠다. 네. 그랬을 때 지금 그 SMIC나 알리바바나 뭐 이제 진동이나 왕이 같은 회사들이 그 미국에 상장이 돼 있지만 이게 홍콩에 다시 상장을 해요. 네. 그렇듯이 이제는 이제 이 중국에서 해외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나간 기업이 중국으로 다시 홍콩하고 중국 본토로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 역상장하는 것도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MIC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게 미국에 상장이 돼 있었죠. 네. 그 상장 폐지하고 중국 본토하고 이제 홍콩에 상장이 된.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나간 게 아니라 나갔던 것이 다시 들어와서 중국 안에 또는 홍콩에 상장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약간 연관돼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뭐 많이 받는 질문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 상장 폐지하고 들어온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글로벌에 상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기업이 교차 상장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은 기업으로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 DR 상장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미국의 NYSE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고 홍콩에 상장이 돼 있는데, 그것은 이 일부분을 발행한 거죠. 100억이 있다고 하면 90억은 뉴욕에 상장시키고 네. 10억은 홍콩에 상장시킨 겁니다. 네. 같은 회사지만 주가나 어떤 흐름이 조금 차이 있는 건 거래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된 현상. 아, 그렇죠. 그것은 지금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릴 건데, 지금 홍콩에 있는 그 주가, 알리바바 주가하고 뉴욕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 주가가 약간 차이가 나요. 네.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래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율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홍콩의 주식을 사려면 환전해야 되고, 밤에 안 자고서 주문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환전을 안 해도 되고, 낮에 살 수 있는 미국 주식을 더 선호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소폭의 가격 차이가 나는데, 근본적으로 가격이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도 뭐 수수료라든지 환율보다 더 크게 벌어지면 아비트리지가 생깁니다. 네. 차익 거래. 그렇죠. 미국을 팔고 홍콩을 사버리면 되는 거죠. 네. 같은 회사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그것은 이제 시장이 언제든지 미국이나 홍콩처럼 개방돼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네. 근데 지금 나중에 뭐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A 주식하고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H 주식이 같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네.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네. 요거 뭐 다음에 한번 그러겠습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아마 궁금증이 해소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중국 기업은 언제부터 해외 상장 시작했나요? 92년부터입니다. 92년부터요? 상당히 오래됐네요. 1990년에 주식시장이 생겼는데, 네. 중국 기업의 상장의 세계화는 한국보다 월등히 빠른. 우리는 92년에 이제 시장을 개방을 했는데, 네. 중국은 이미 해외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91년 11월 달에 상해 진공이 이제 그 미국에 가서 상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93년에 청도 맥주가 이게 홍콩에 가서 상장을 했었고, 그 산동 화론이라는 회사가 뉴욕에 가서 상장했고요. 네. 그리고 북경 따탕 발전, 그러니까 SMIC의 대주주죠. 네. 이 회사는 97년에 런던에 가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그리고 전진 중신 제약 같은 경우는 97년에 싱가포르가 상장을 했고요. 네. 그래서 훨씬 더 한국보다도 이제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해외 상장은 훨씬 더 많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국이 뭐 국제화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중국 기업들이 해외 상장할 정도로 네. 사실은 이제 해외 자본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다는 겁니다. 네. 아, 이런 부분도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 상장 기업은 코드를 보면 안다? 코드를 잘 봐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거래소 기업들, 뭐 거래소 이 회사 코드가 순서대로 쭉 나오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홍콩 시장이 있고 중국 본토 시장이 있고 본토도 상해가 있고 심천이 있고 네. 또 상해 안에서도 이게 메인보드 유가증권 시장이 있고 이제 우리가 코스닥 같은 그런 성장주 시장이 있고 네. 또 심천에도 똑같이 이 유가증권 시장, 성장주 시장 그리고 또 사이에 중소기업 시장 네. 뭐 이렇게 놓고 보면 중국 안에만 해도 5개의 시장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냥 회사 코드만 보면 이게 어디에 상장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코드 번호별로 중국은 이것을 좀 갈라놨는데 네. 홍콩 같은 경우에 이제 유가증권 시장은 00부터 시작해서 33까지 끝나는 번호가 네. 요게 우리로 쳤을 때 홍콩의 경우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그리고 회사 코드가 800으로 시작되는 것은 요것은 홍콩의 코스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000으로 시작되는 거하고 이제 800으로 시작되는 거가 이게 이제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 홍콩에 구별하는 방법이고 중국 본토 같은 경우는 그 상해 같은 경우는 600으로 시작되는 거. 네. 요게 이제 상해 그 회사 코드가 600으로 시작되면 아 이거 상해 거래소구나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해도 보면 창업반,科创반이 있는데 300으로 시작되는 번호가 있습니다. 네. 우리 거래 못하는 거. 그렇죠. 요거는 이제 거래가 안 돼요. 네. 뭐 종목 나왔는데 왜 거래 안 되지? 뭐 300이면 아 이거 커창반이가 거래 그렇습니다. 못하는구나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심천 같은 경우는 이제 000번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000번으로 이제 시작이 되면 아 요건 심천에서 이제 상장된 회사다. 네. 그리고 600으로 시작이 되면 이건 상해다. 그리고 000이지만 심천은 6자리, 홍콩은 5자리죠. 그렇죠. 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다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중국에서 뭐 주식 투자를 이제 하는 종목을 보다 보면 가끔 회사의 이름 옆에 영어가 가서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은 영어도 잘 못하는 나라가 네. 영어를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업 코드에 보면 XD, XR, DR, ST 그리고 이 스타 표시 네. 우리 전화번호 누르고 스타 표시 누르세요 하는 별표. 이런 것들이 예 네. 그게 이제 아마 회사 종목 코드에 보면 네. 이게 나와요. 네. 이게 7번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그 지금 XD라고 회사 코드 옆에 여기에 붙으면 우리로 치면 배당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XR 그러면 이게 권리락이 됐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회사 코드 뒤에다가 D자가 붙어 있으면 아직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고. 네. 거기 R이 붙어 있으면 이제 그 유상, 무상, 증자에 어떻게 보면 권리가 아직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권리락하는 날이 되면 그 회사 코드 뒤에다가 XR이라고 쓰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붙여주고 변경되는 건가요? 그렇죠. 당연히 근데 권리락이 되면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네. 그날 거기에 갖다 붙어. 그래서 내가 네. 산 종목에서 봤더니 종목 뒤에 영어가 이상하게 붙어 있다. 네. 그랬을 때 바로 이제 그것은 배당락이나 권리락 때문이다.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영어로 써놔가지고 이게 무슨 알아야지 뭐 활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회사 코드에 보면요. 네. 스타 표시가 붙은 게 있어요. 네. 그리고 회사 코드 앞에 ST 뭐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네. 이게 또 뭐냐고 그러면 중국은 친절하게 적자란 회사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타 표시가 붙은 것은 3년 연속 적자예요. 투자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ST가 붙은 것은 스페셜 트리트먼트. 2년 연속으로 이게 적자가 난 거예요. 조심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친절하게 거기다가 네. 주의라고 안 쓰고 영어로 이제 ST라고 썼습니다. 이게 같이 붙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니죠. 이거는 이제 스타는 3년 연속이 적자가 나야 네. 스타를 붙이고. 그러니까 이제 XD나 뭐 적자랑 같이 붙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적자난 회사들의 경우들은 뭐 배당이나 뭐 이런 걸 하기 어려우니까 네. 그런 이제 잘 없을 가능성이 그런 높죠.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가 투자할 수 없는데 그 창업반 시장 네. 뭐 이제 요거는 보면 회사 그 이름에 N, C, U, W, V 이런 이제 영어가 또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거창반이나 창업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벤처회사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이제 마찬가지로 정부가 친절하게 이제 주의를 해주는 건데 회사 이름에 N자가 붙어 있는 건 신규 상장기업입니다. 뉴리스티드. 네. 그리고 이제 C자가 붙은 것은 상장한 지 2일에서 5일 되는 동안은 C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건 금방 상장된 회사구나를 알 수 있게끔. 그 군대 가면은 이제 그 이등병한테 노란색 명찰 있는 것처럼 그런 네.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친절하죠. 그런 생각이 나네요. 네. 그리고 회사 이름 뒤에다가 U자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네. 요거는 적자기업입니다. 그 전에 재무제표에서 이익이 적자가 났을 때 U를 붙여서 이제 워닝 사인을 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W자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요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그 모든 주주는 동일한 권한을 가져야 돼요. 근데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마윈이 상장할 때 한 8% 지분, 지금은 지분 팔아가지고 한 4%밖에 안 돼요, 지분이. 그래서 뭐 이제 말이 많지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4%밖에 지분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의 그 손정희 소뱅이나 야후가 30%, 20몇 프로 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이 경영은 마윈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차등 의결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이제 야후나 소뱅이 갖고 있는 것은 무구결근주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창업자, 그 알리바바를 창업했던 그 사람들만 이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을 갖고 나머지 사람들은 경영에는 참여할 수 없는 지분을 갖는 거예요. 그럼 설사 이게 4%밖에 지분이 안 되더라도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알리바바의 마윈이 경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주주평등의 원칙인데 이것이 중국에서는 이제 창업반이나 거주항반에는 이걸 허용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 회사는 차등 의결권이 있는 회사다. 네. 그걸 사인을 이제 W를 썼고 V자를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전에 그 징동의 케이스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이제 해외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네. 이 VIE 구조로 이게 회사가 상장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뭐 내가 갖고 있는 회사에 이 회사 코드에 갑자기 영어가 붙었을 때 당황하실 건 아니고 네. 이제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되돌려 놓고 보시면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박식함을 또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굉장히 궁금한 질문인데요. 이게 중국 시장의 규모와 PER 과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이 미국 기업이 상장 폐지하고 중국으로 다시 재상장하겠다고 신청을 해요. 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밸류에이션이 높은 시장이 나스닥인데 왜 거기서 폐지하고 중국으로 돌아가냐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 미스테리인데 거기는 이제 안을 보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중국 자본시장이 얼마나 크냐.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쳐다보니까 그런데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한 6배 정도 중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더 큽니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장이고요. 그래서 중국이 한 1경 2,714조 원 정도 되는데 우리 한국 시장이 한 2,00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한 16%밖에 안 돼요. 네. 시가총액 기준이. 근데 중국은 이제 상해 거래소가 있고 심천 거래소가 있는데 심천 거래소 안에 이제 중소반, 뭐 창업반, 뭐 이제 메인보드가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시가총액이 한 77조 위안 정도 되는데 중국의 GDP가 한 100조 정도 돼요. 그래서 GDP의 한 77% 정도 시가총액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GDP 대비는 좀 적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시총 기준으로 보면 이제 상장 회사 수는 이게 1,500개 정도고 심천이 2,300개지만 시가총액으로 보면 상해가 57%, 심천이 43%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심천은 주로 민영 기업들이 많이 상장이 돼 있고 상해는 주로 국가 기업들 그리고 대기업 중심으로 또 제조업 중심으로 많이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57대 43이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PER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이 뭐 PER이 한 20밖에 안 된다. 그리고 상해 거래소는 16밖에 안 된다 이러지만, 심천 거래소는 유가증권 시장이 33,
네. 중소기업이 35, 창업반 시장이 62입니다. PER이. 62요? 네. 그러고 이제 중국의科创반, 이제 상해 최근에 만들어진 그 시장은 시장 평균 PER이 68입니다. 제일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이 한 1억을 쓰는데 똑같은 이익을 예를 들어서 그 100억을 냈다고 그러면 한국에 상장하면 이제 2천억 되는 거죠. 네. 근데 중국의 이 심천거래소에 가면 이게 3,300억 되는 겁니다. 굉장히 근데 이것이 창업반 시장에 상장을 하면 네. 6,26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PR 같은 상대적 지표니까 굉장히 좀 뜨거운 시장, 뭐 돈이 도는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중국의 새로 상장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가 창업반이나科创반에 상장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PER이 나스닥보다 더 높습니다. 나스닥이 한 45배 네. 이러는데 지금 중국은 뭐 60배, 70배 가까이 되니까. 나스닥보다도 PR이 높은 시장이 중국의 창업반,科创반. 예. 9번째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중국 펀드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신 분일 텐데, 중국 경제 성장 뭐 최고라고 하는데 지수는 왜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가? 미국 지수는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아주 이제 네. 미스테리인데요. 네. 지금 선진국 경제전망 2020년에 한 거 보면 세계가 마이너스 4%, 미국이 마이너스 4.3 그러는데 중국은 뭐 금년에 1.9%, 2020년에 그리고 내년에 8.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내년에 한 3.1%인데 미국 대비하면 거의 뭐 2.5배 정도 성장률이 높죠. 네. 그런데 주가는 뭐 이 10년째 제자리입니다. 주가 어떻게 성장의 함수라도 볼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미스테리인데 그것은 그 성장률은 이제 이런 구조지만요. 이제 우리가 중국을 조금 놓고 보면 금년에 1.9, 내년에 8.2. 그래서 이게 뭐가 조금 다르냐고 그러면 주식시장은 경제 온도계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중국은 경제 온도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큰 기업들은 거의 다가 상장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의 경제 전체하고 종합주가지수하고 밀접한 상관성이 있어요. 네. 근데 중국은 이제 국유 경제이기 때문에 전체 GDP에서 한 60%가 국유 기업이 차지를 해요. 근데 국유 기업 한 100개가 넘는 국유 기업 집단 중에서 상장이 된 것이 한 60%가 좀 안 됩니다. 그 나머지 40%가 상장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그 그룹들이 미상장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GDP하고 이 종합주가지수 인덱스하고가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이제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제 지금 중국 주가 같은 경우는 90년에 시장이 처음 만들어져서 크게 한 4번 정도 주가가 올라갔고 지금 주가 종합 상해 지수가 3,382면 이게 지금 2010년에 요때 3,300 수준이에요. 네. 그 10년 동안 이것이 뭐 제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말이 되냐 그러는데 그것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바로 오버행 이슈인데요. 지금 파란 색깔이 상해 지수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 5,900 갔고 2015년에 4,600 갔고 지금 3,300 수준인데 그 아래 보시는 빨간색 선이 뭐냐고 그러면 증자입니다. 증자요. 그래서 증자를 보시면 2007년에 이제 증자가 뭐 그 92년 이후에 최대로 많이 했고 근데 문제는 2015년 16, 17, 18 이때 보면 주가는 횡보 상태인데 증자는 사상 최대로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물량이 늘어난 거죠. 물량이 늘어나고 이제 EPS가 이게 희소가 되면서 이것이 이제 지수는 못 올라가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인덱스는 옆으로 이제 계속 길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시가총액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빨간색 선이 상해 지수고 저 파란 색깔이 뭐냐면 시가총액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보시면 이미 2020년에 사상 최대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2015년치도 넘었고 2007년치도 넘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증자하고 IPO를 대량으로 해서 이게 위로 이렇게 상하로 커진 것이 아니라 횡으로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만 안 오른 거지 계속 성장을 했던 거네요.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그래서 2015년, 2007년 그때 피크 대비해가지고 지금 2배 이상 이제 시가총액이 커진 거죠.
그래서 옆으로 이제 많이 벌어져서 인덱스가 안 올라갔다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이제 이 중국 투자하시는 분한테 주는 팁은 뭐냐 그러면 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지수를 사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계속적으로 증자를 할 거고 IPO를 할 거기 때문에 EPS 다일루션이 생기고 오버행 이슈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요, 우리가 미국의 시장이 너무너무 좋았다. 그래서 뭐 대박이다. 그래서 미국에 올인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테슬라가 한 6점 몇 배, 한 7배 정도, 6배 조금 더 넘게 올랐죠. 그죠? 금년에. 근데 중국에서 테슬라만큼 주가 올라간 주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뭐 앞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 홍콩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60, 70%가 전부 중국 기업이고 그리고 중국 본토에도 1100개 종목이 있는데 한국인이 살 수 있는 후션깡통 종목 1100개 종목 중에서 이 2020년에 보면 주가 상승률 상위 10등 하면 377%고요. 100등 하면 113%. 200등 하면 69%, 400등 했을 때도 커트라인이 31% 올라갔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400등 안에는 종목 해도 30% 수익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는 이제 잘 안 본 거죠. 그래서 ETF, 뭐 인덱스 이것만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고, 홍콩 같은 경우는 보면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회사가 1169% 올라갔고요. 그리고 상위 30등 정도 하는 회사가 611% 테슬라만큼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100등 하는 회사가 235%, 그리고 400등 하는 회사가 3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궁금증을 또 하나 가질 수 있죠. 어떻게 이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회사가 많냐.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보통의 경우에 중국은 GDP 성장률이 한 5에서 6% 정도를 채워왔는데, 그럼 6% 성장을 국가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잘 나는 회사는 이 GDP 평균보다 2배나 3배는 더 성장을 하는 것이고, 못하는 회사는 그보다 더 적게 하는 거죠. 그러면 6%가 성장을 한다고 하면 잘 나가는 산업은 그것의 2배니까 12%나 18%는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평균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산업 평균을 따지면 이게 18%, 12%, 18% 성장이 산업 평균이라면 그 산업 안에서 잘 나가는 기업은 그 산업 평균의 2배에서 3배는 성장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36%, 그리고 44%를 매년 성장하는 기업이 나온다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매년 40%씩 성장한다. 이것은 뭐 주가가 엄청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논리적 추론인데 중국의 성장률이 지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가기 때문에 기업을 정말 잘 선택해야겠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4,000개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위로 매년 40% 성장하는 놈이 있는 반면에 이게 밑으로도 40% 성장하는 놈이 있는 거죠. 두 개가 합쳐져 버리니까 가운데서 6%로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위로 가는 놈을 놓고 보면 40%씩 매년 성장하고 30%씩 성장하는 회사라고 하면 그건 주가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계속 등장할 것이고. 엄청나게 등장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본 2020년에 후션깡통의 상위 200등 하는 회사의 주가 상승, 커트라인 수익률이 후션깡통이 69%, 홍콩 시장이 99.5%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시장의 매력인데, 문제는 우리가 중국의 인덱스를 보고 이제 이거 재미없어 이렇게 보는 것이고, 4,100개가 GDP의 2배, 3배, 산업의 2배, 3배 올라가는 그 섹터나 종목을 이걸 안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이제 그 중국 주식 주린이 분들을 위한 백문백답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중국 주식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